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 슬라이드를 보면서 시작할 텐데 잠깐만 내가 몇 가지 좀 내 녹화의 세팅을 좀 합시다. 자, 잘 써지나? 써지네요. 예, 좋습니다. 먼저 우리 기계제도 책을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책을 못 구했으면 이 강의를 듣고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책이 상당히 잘 쓰여진 책이고 읽어보면은 뭐 내용들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본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시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도면이 뭔지, 그 다음에 제도가 뭔지 그러한 이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을 이해합시다. 용어들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가 도면이라는 것도 나올 거고 제도라는 것도 나올 건데 그런 용어들을 이해하고 두 번째의 목표는 우리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제도를 통해 가지고 도면을 만들 텐데 도면을 만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독도 이 도면을 읽어보고 그럴 텐데 이러한 도면이 왜 필요한지 그러한 중요성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지금 우리 책에 보면은 그 그래픽 언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그래픽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그림이잖아요. 그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림 언어다. 그림 언어다. 언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뭔가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그것을 이 말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평면 위에, 그러니까 종이나 아무튼 어떤 그 평면 위에 이 표시된 기호 혹은 선 이러한 것들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2학기에 CAD를 배우겠지만 CAD에서도 CAD를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 모델링을 하는 것도 3D 도면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가 3D 도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러니까 2차원 도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2학기 때 배우고 우리는 지금 이 2D 위에서 기호나 선으로 나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도면이라는 놈은 통상적으로 3차원 형상을 이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인데 뭐 지금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차원 형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도면에 다양한 어떤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2차원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3차원 형상을 2차원에다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도면 이렇게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도면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때 도자라는 것은 그림이라는 뜻이고 면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얘를 보통 우리가 drawing 여기 지금 draft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여기다 넣어놔야 되겠네.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죠? 예. 도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도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어떤 행위를 우리가 제도라고 합니다. 만드는 행위를 제도라고 합니다. 이 도면을 영어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드래프팅
혹은 드래프팅 혹은 draw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우리가 기계 제도라는 것은 기계 부품에 관련된 도면, 기계 도면을 만든다는 이야기고, 영어로는 이걸 mechanical drafting, mechanical draw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제자가 만들 제자예요. 만들다는 뜻이에요. 이게 뒤에 자는 그림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한자 그대로 본다면은 그림을 만드는 거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면을 작성하는 것을 제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래픽 언어를 이용해서 제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 그래픽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도면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이든 뭐 이런 도면들을 그 이 우리만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러한 이 기호들을 보고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 혹은 같은 아이디어는 같은 도면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계 공통의 언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울 때 문법을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이 기계제도도 결국은 이 도면을 그리는 문법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문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내가 읽은 책 중에 작년인가 아무튼 호모 데우스라는 유발 하라리, 나름 유명한 사람이에요.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엄청난 사람이 이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혹은 뭐 사람이 이 굉장히 아무튼 이 뭐 대단한 존재가 됐다, 이 지구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세계를 정복한 주요 요인은 여럿이 소통하는 능력이었다. 이 소통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침팬지나 늑대나 이런 놈들보다도 우리가 결국 더 우수하게, 더 뛰어나게 세계를 이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면서 또 엔지니어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일반적인 생각을 소통하는 거겠지만, 엔지니어의 능력은 형태. 왜냐하면 기계 부품이라는 건 다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기계 이 형태 혹은 형태를 기본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엄청난 능력이다. 이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2차원을 3차원으로, 3차원을 2차원으로, 혹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생각을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엔지니어와 소통하는 능력이 없으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있으면 훌륭한 엔지니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통에 대해서, 혹은 엔지니어의 소통 능력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고, 그럼 도대체 이제 어떤 도면들이 있나 한번 봅시다. 먼저 이게 뭐 우리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앞으로 흔히 보게 될 제품 제작 도면입니다. 이러한 이 기계 부품을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게 뭔가, 지금 이제 얘네들이 없어도 지금 이 도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방금 얘네들을 상상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뭐 이 치수도 들어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이제 뭐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 있고,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정보들을 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될지, 여기도 이 정보들이 있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러한 도면을 그리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도면이 있냐면
이렇게 해야 넘어가나.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그 무슨 제품 같은 거 사면 뭐 이렇게 이제 입체도로 그려져 있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얘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여기 이제 내가 여기 TI 도면이라고 써놨는데 Technical Illustration, 기술적인 뭐 입체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어, 보통 TI 도면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떻게 조립을 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 전체적인 형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입체적으로 그린 입체도라 그러는데, 아까 지금 그러니까 얘랑은 다르잖아요. 얘랑은 지금 다른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얘랑은 다른 상태인데, 요 두 개가 우리가 주로 다룰 도면입니다. 요 두 개를.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입체도도 그릴 수 있고, 이런 그 이 2차원 도면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면들을 보면 뭐 이런 전기 회로도, 얘도 아무튼 우리는 아니지만 그 여기 전기전자 쪽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도면이고, 또 이 항공기는 항공기 나름의 또 이게 이 규약이 있습니다. 항공기 도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 도면도 또 이제 건축 나름의 어떤 규약이 있겠죠. 건축 도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요 두 가지를 다룰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앞서서 이제 마치 영어처럼 문법 혹은 약속을 우리가 배우는 건데, 이 약속이 지금 누군가는 아무튼 그 이 약속을 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KS 규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KS 코리안 스탠다드라고 해서 KS 규격으로 나와 있고, 독일에도 규격이 있고, 일본에도 아무튼 이런 스탠다드가 있고, 미국에도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이 ISO라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나이제이션, 국제 표준 기구에서 정한 어떤 규격도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제도에 관련한 우리나라 규격은 이 ISO의 규격에 맞게 제정이 되어 있고, 일부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추가한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격은 이 요 웹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내가 한번 그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지금 여러분도 가보면은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으려나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내가 지금 이게 마우스를 이거 어렵네요. 왈 스탠다드, 여기 스탠다드 go.kr에 가면 여기 국가 표준이라고 있고, 표준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표준 분야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기계를 볼 거고, 기계에서도 여기 보면은 기계 일반에 가면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검색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기계 제도, 그 다음에 기어의 표시, 베어링, 스프링, 뭐 문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것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다양한 뭐 이런 놈들은 어떻게 그리나,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를 찾으면 이러한 PDF 문서가 있습니다. PDF 문서가, 이러한 PDF 문서가 있는데, 이 PDF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이게 왜 안 지워지지? 잘 모르겠다. PDF 문서가 있는데 그 여기 지금 뭐 도형의 표시 방법, 치수의 표시 방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줄줄이 이렇게 정리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뭐 이 도면의 크기와 종류, A4 사이즈는 210에 297 뭐 이런 것들도 표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이 표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표준에 따라서 우리가 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제도를 하기 위한 도구들이 또 있습니다. 도구들이 이 도구들은 이제 아마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연필이랑 자 지우개 이러한 준비물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연필이랑 자 지우개, 볼펜 뭐 몇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컴퓨터를 이용하려면은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그 컴퓨터에 이 뭐야 소프트웨어 오토캐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얘네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뭐 얘를 가지고 도면을 만들거나 얘를 가지고 도면을 만들거나 물론 이때 만들어진 도면은 컴퓨터 파일이겠죠. 파일이기 때문에 다시 얘를 인쇄를 하면 출력 종이 위에 도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어, 컴퓨터로 하는 것이 흔치 않았던 옛날에는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잠시 그냥 우리가 재미로 한번 봅시다. 예. 나 같은 경우에도 그 대학교 들어갔을 때 처음 구입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이 제도기였어. 제도기. 이걸 제도기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컴파스 이걸 컴파스가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펜들이 있고 뭐 얘는 디바이더고 이런 놈들 가지고 이 컴파스를 가지고 이제 원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원을 그리기 힘드니까 이런 컴파스 같은 것들을 그리고 그다음 이런 자들을 가지고 대어서 이제 이런 선을 그리거나 이런 것 이 이걸 템플릿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템플릿들을 이용해서 특별히 필요한 어떤 기호들을 그렸습니다. 요새는 아무튼 뭐 컴퓨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예, 이런 또 이제 얘를 원형 템플릿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지름이 40, 지름이 38, 35, 32 이런 줄줄이 있잖아요. 예를 들고 요렇게 하면은 원을 이제 지름이 40짜리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연필의 굵기라든지 사람이 그리는 방법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39 지름이 39를 그리려면 뭐 어렵죠, 그죠? 그럼 결국은 이제 아까 봤던 그 이 컴파스를 이용해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런 얘는 이제 이걸 운형자라 그러는데 운형자 내가 이제 이런 아무튼 뭐 이런 곡선을 그리려면 손으로 그리기 어려우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맞춰서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T자라는 놈인데 T자처럼 생겼잖아 이렇게 T자라는 건데 얘는 우리가 수평선을 긋거나 이 수직선을 긋거나 직각 90도의 어떤 선을 긋거나 이러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보면은 얘를 이제 제도판이라고 그러는데 얘만 해도 아주 좋은 제도판이에요. 지금 좀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게 붙어 있어서 얘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뭐 직선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제도판이 없을 경우에는 아까 T자를 이렇게 놔두고 여기에 걸쳐놓고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렸던 거죠. 네, 그냥 뭐 나중에 이제 궁금한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종이, 그러니까 제도 우리가 이제 도면을 그리는
종이도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A 시리즈를 사용합니다. A 시리즈. 그래서 이 이만큼이 A0 사이즈라고 치면 A0가 나도 잘 기억을 못하지만 11189에 841mm래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1189고 이렇게가 841mm인데 얘를 절반으로 나누면 그럼 아마 여기가 841이고 여기는 1189의 2분의 1 얘가 A1 사이즈가 되고 얘를 다시 접으면 A2가 되고 또 얘를 접으면 A3가 되고 또 얘를 접으면 얘가 A4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4 사이즈가 얼마냐 하면 A4가 얼마냐 하면 얘가 297 곱하기 210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297이고 여기가 210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A 시리즈의 하나는 크기를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이 A4 용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A4 용지. 그리고 회사에서도 저는 다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A4 용지에 프린트해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도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척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종이는 요만한데 실물은 이만하면 얘를 이 안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얘를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크기를 이렇게 줄였을 때 얘를 축척이라 그래요. 축척. 그러니까 실제 크기를 줄여서 그릴 때를 축척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아주 작은 놈을 실제로는 이제 시계 부품이라든지 반도체에 들어가는 어떤 아주 작은 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놈들 이렇게 크게 그리는 것을 배척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실제 크기에 대한 비율 그것을 척도라 그럽니다. 척도. 그래서 작게 그리는 것을 축척이라 그러고 크게 그리는 것을 배척이라 합니다. 배척.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1대2는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실물이 이만큼이라고 치면 우리가 종이에서는 얘를 한 요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2라면 여기 1로 지금 여기가 1의 크기로 그리는 것을 1대2 축척이라 그러는데 얘가 이게 실물이고 이러한 축척이 1대2, 1대5는 있는데 1대3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1대4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 축척을 아무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비율이 있다. 왜? 사실 1대3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나누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간섭적으로 1대2, 1대5, 1대10, 1대20 혹은 1대50, 1대100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0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면에 10 여기가 10mm라면 실물은 1000mm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1000분의 10 하면은 이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대100 축척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배척도 아무렇게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율만 사용한다. 그래서 척도를 다시 설명하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면에 나와 있는 길이와 실물의 길이의 비율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이 자는 똑같은 자예요. 똑같은 자인데 얘를 재봤더니만 여기가 200이라는 거야. 200mm. 200mm면 도면을 그릴 때 여기에다가 200이라고 썼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재보면 100mm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릴 때 얘를 1대2라고 쓴다라는 거야.
만약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그린다면 얘가 1대 1이 되겠죠. 1대 1이 되겠죠.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요 지금 그 200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얘도 200이고 그렇지만 여기 200이 실제로 200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자로 재보면 100이라는 겁니다. 척도가 1대 2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면을 그릴 때 우리가 A4 종이에 그냥 마구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내가 빼먹었는데 보통은 우리가 A4 용지를 이렇게 가로로 놔두고 사용합니다. 이렇게 세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용할 수 있지만 대개는 우리가 이 눕혀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종이에 곧장 그 이 도면을 그러니까 어떤 그 이 기호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윤곽선을 그립니다. 윤곽선을.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종이의 맨 바깥쪽이고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이 윤곽선을 그리고 윤곽선 안에다가 그립니다. 도면을. 바깥을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바깥을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요런 그 중심 마크라든지 이런 걸 중심 마크라고 하는 중심 마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구분 기호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윤곽선을 그리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걸 표제란이라고 그러는데 표제란에 척도와 도면을 그린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꼭 기입을 하시고 여기에 도면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도면에 들어가는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우리는 기계공학이기 때문에 밀리미터예요. 기계공학이기 때문에 아마 뭐 항공이라든지 다른 데서는 다른 단위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밀리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도는 요 디그리 도를 그러니까 한 바퀴가 360인 도를 사용하고 무게는 킬로그램을 사용합니다. 킬로그램.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단위는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도면에 밀리미터라고 쓰지 않습니다. 안 써도 그냥 우리는 밀리미터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야. 자, 오늘 우리가 이 수업에서 도면이 뭔지, 제도가 뭔지,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용어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책들을 잘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원래 이번 주에 우리가 실습이 있는데 실습은 내가 과제를 올려놓겠습니다. 과제를 올려놓으면 과제를 통해서 실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